새벽 4시,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열에 모른 채 사념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마치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기 전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순간처럼 700년, 정확히 700년 전 고려 말기의 한 스님이 남긴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운명에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잡이가 길을 잃을 때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이 말, 단순한 옛말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120년간 을사년마다 정확히 일어났던 일들, 1905년, 1965년, 그리고 3개월 후 다가올 2026년, 4번 이 땅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 씨, 58세, 평범한 회사원. 그는 최근 3개월 동안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등에는 식은 땀이 흐릅니다. 왜일까요? 그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념할 수 없는 초조함, 그 이어 모를 지대가. 정민수 씨는 불안하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1965년에 쓰여진 이 기자.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60년 후 또다시 을사년이 온다. 그때 우리 자손들은 선택해야 한다. 빛의 길을 갈 것인가? 어둠의 길을 갈 것인가? 1905년 을사능력, 1965년 한인합작,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빛나는 꿈, 한라산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꿈,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모두가 됐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깨어나라, 때가 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700년 전 보호스님이 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봐야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는 누구였을까요? 백두산 눈 덮인 봉우리 아래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무너지던 시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왕들은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외세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던 그때 28살의 젊은 승려보울은 세상에 등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미쳤다고 했습니다. 총명한 젊은이가 왜 산속에 틀어박혀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도성 한복판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에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파동은 하늘로 올라가 먹구름이 되었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잠에서 깬 보호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작아 보이지만 수만 명의 고통이 모이면 하늘도 땅도 움직인다는 것에 그날부터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술집에서, 길거리에서 그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 같은 분노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그것이 바로 영이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연결하는 힘. 한 사람의 생각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방식. 마치 연못에 던진 불맹이가 만드는 물결처럼 보호는 40년 동안 백두산에서 이 법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집단 의식에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느끼려 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보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역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에는 다른 수행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보울은 밤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성에서 올라온 소식들, 백성들의 한숨소리, 지도자들의 선택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파동들. 어느 겨울밤, 65이 된 보울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해야겠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울은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60년마다 같은 파동이 돌아온다. 마치 계절이 반복되듯이
그리고 매번 그 파동이 올 때마다 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길에 이끌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지만 올바른 일을 선택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제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스승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보우는 계속했습니다. 을사년을 조심하라. 그 해가 오면 온 나라의 마음이 갈라진다. 두려움과 희망이 부딪히고 과거와 미래가 충돌한다. 그때 나타나는 지도자를 잘 보아라. 60년. 보우가 발견한 이 숫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 랑조 500년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패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주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믿음, 모든 것이 60년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0년마다 반드시 을사년이 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다음 을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을사년이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기억하라.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라. 그러면 다가올 을사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책은 먼지 속에 묻혔고 보우의 이름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0년마다, 정확히 을사년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한 번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에, 보우가 본 것은 예언이 아니라 패턴이었다는 것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을사년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우의 말대로 역사는 정말 반복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20년 전, 그 첫 번째 을사년으로 1905년 11월 17일 한 늙은 관료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서명해야 하는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조선 랑조의 종말이었습니다. 을사릉야. 그네,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었습니다. 보우가 700년 전 경고했던 그 을사년이었습니다. 길잡이가 길을 잃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융식각자.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 새로운 주기를 만드는 시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60년마다 청강과 지지가 처음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의 바늘이 한 바퀴를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이것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리듬이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파동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으로부터 정확히 60년 후 1965년 같은 을사년이 돌아왔습니다. 광복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나라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해 한인혁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선택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또다시 일본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60년 전 을사능력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6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두 달 후, 2026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을사년, 세 번의 을사년. 1905년, 나라를 잃었습니다. 1965년,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2026년, 패턴이 보이시나요? 60년마다, 정확히 을사년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네 번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지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보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을사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에,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이라는 것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포대를 놓는 시간이라는 것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또 있습니다. 60년 주기 안에는 더 작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 이후 40년, 1945년 광복이 왔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40년, 1985년 민주화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1985년 민주화 물결 이후 41년,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40년과 60년, 이 두 주기가 겹치고 얽히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함께 밀려오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되풀이될까봐 걱정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경제가 무너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질까?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을사년은 우리에게 고통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기회였습니다. 변화의 문이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보호가 말했던 그 길잡이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905년,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35년의 식민 지배였습니다. 1965년, 우리는 논쟁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갈라섰습니다. 1985년,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다시 을사년입니다. 60년 말에 돌아온 그 이름입니다. 정민수 씨가 새벽에 느끼는 그 불안, 840만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그 예감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새겨진 역사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을사년.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과거 두 번의 을사년에서 우리는 패턴을 봤습니다. 거대한 변화, 엄청난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매번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고 매번 우리는 바른 길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의 예언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을사년이 올 때마다 새로운 시험이 온다. 밖에서 오는 바람과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동시에 몰아친다.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을사년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주기가 돌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밖의 변화와 안의 혼란이 동시에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호가 말한 그 바람과 파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보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에는 두 가지가 온다. 바람과 파도. 바람은 밖에서 불어온다. 파도는 안에서 일어난다. 돌이 부딪힐 때 배는 흔들린다. 그때 끼어있는 키잡이가 필요하다. 700년 전 그가 본 바람은 외세의 침략과 기술의 벼라였습니다. 파도는 백성들의 분노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1905년의 바람이 근대화 조약이었다면 지금 시대의 바람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45세의 김 부장은 회사 게시판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구조조작 안내. 그는 20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가 그의 일을 대신합니다. 부산의 한 공장, 50대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구의 쓴카페, 젊은 창업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늘어나는데 손님은 줄어듭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의 바람입니다. 기술의 바람, 변화의 바람, 멈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바람.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일을 합니다. 로봇이 의사의 진단을 돕습니다. 알고리즘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을사년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큰 문제는 파도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출렁이는 파도. 인터넷 댓글창을 열어보세요. 분노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세대가 세대를 탓하고 지역이 지역을 미화하고 계층이 계층을 증오합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집값이 오를까봐, 자녀가 뒤처질까봐, 노후가 불안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증오가 됩니다. 그리고 증오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파도입니다. 마음의 파도, 집단 감정의 파도,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힘에 가진 파도. 보호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밖에서 오는 결화와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동시에 일어나면 배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 바람은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파도는 조정의 분열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나자 나라가 넘어왔습니다. 1965년 을사년, 바람은 국제관계의 재편이었습니다. 파도는 과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나자 사회가 갈라졌습니다. 1985년, 바람은 민주화 열망이었습니다. 파도는 복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2026년 을사나, 바람은 기술 혁명입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디지털 전환,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벼라입니다. 파도는 불안과 분열입니다. 양극화, 세대 갈등, 경제적 불평등, 점점 커지는 사회적 균열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항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키를 잡는 사람, 고의 말대로 깨어있는 키잡이가 있느냐 없느냐. 2026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을 두려워하며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파도에 휩쓸려 서로를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잠재우고 하나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을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온은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사년에 나타나는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두 개의 얼굴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보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쪽 얼굴은 희망을 말한다. 다른 쪽 얼굴은 두려움을 이용한다. 한쪽 얼굴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려 한다. 다른 쪽 얼굴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을사년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성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함과 위험함을, 구원의 가능성과 파멸의 가능성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1905년 을사년, 우리에게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를 지키려 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제는 애국자였다가 오늘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1965년,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1985년,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을사년도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변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가 경고했듯이 우리는 그의 두 번째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가 진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그의 말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바람과 파도가 만나는 을사년, 키를 잡을 사람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폭풍 속으로 몰고 갈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호가 남긴 단서는 무엇일까요? 보호가 남긴 기록 중 가장 오래 감춰진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의 표식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을사년에 나타날 지도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강한 말을 한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 변화를 약속하고 희망을 그린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세 가지를 살펴라. 첫째, 그가 누구를 적으로 만드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문제를 적으로 삼습니다. 가난, 불평등, 부정의를 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도자는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저 세대가 문제다. 저 지역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보호는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누어 지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05년 을사년, 일본은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친일과 항일로 나눴습니다. 양반과 선놈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분열시킨 후 지배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우리 지간에 보세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지. 둘째, 그가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현실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지도자는 쉬운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나만 믿으면 된다. 바른 사람들은 바트였고 나만 옳다. 보오는 이것을 달콤한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결국 우리를 병되게 하는 말입니다. 1965년 여러 지도자들이 나타나 각자 바른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잘 살게 된다. 시간이 흘러야 그들 중 누가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너무 쉬운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 그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도자는 권력을 움켜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 나를 비판하는 자는 적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1985년 군부 독재자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보호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지도자는 처음에는 구원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재자가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6년 을사년이 오기 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듣되 그 말 뒤의 의도를 봐야 합니다. 약속을 들되 그 약속이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보오가 말했듯이 문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나쁜 지도자는 권력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어떤 폭풍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면, 서로를 미워하면 그때 위험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을사년의 지도자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각성이, 우리의 용기가 어떤 지도자를 불러오는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오는 바른 예언가들과 같은 것을 봤을까요? 바른 문화, 다른 시대의 현자들도 2026년 을사년에 대해 뭔가를 말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예언은 하나로 모입니다. 보오만이 을사년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또 다른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남사고. 그는 산속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천물을 관찰하고 역사의 흐름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 교바미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을사의 해가 다시 오면 동방의 나라에 큰 갈림길이 온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일어서고 땅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흔들린다. 보오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가? 더 놀라운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중국의 예언가 마이도 비슷한 시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붉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만돌은 하나의 선택 앞에 선다. 빛을 선택하면 푸일의 길이 열리고 어둠을 선택하면 더 긴 문열이 온다. 세령의 예언가, 바른 시대, 바른 장소. 하지만 같은 메시지입니다. 2026년 을사늘은 반술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한쪽은 새로운 시작으로, 바른 쪽은 더 깊은 혼란으로 이어지는 문파.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보오는 세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첫 번째 길, 혼돈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을 키운다면 이 길로 갑니다. 정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는 갈라집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1905년과 같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 풍제의 길입니다. 혼돈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강력한 권력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질서를 지켜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안정은 오지만 자유는 사라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억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 각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분열이 아니라 연대로, 증오가 아니라 이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진짜 미래로 이어집니다. 1985년 우리는 이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기성세대가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싸울 때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운동이 부산으로, 광주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2026년 을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이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며칠 전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미래가 두렵니? 8살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들의 세상을 결정한다는 것에, 보호의 예언은 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각서하라는 초대, 함께하라는 초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라는 초대.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술의 바람, 변화의 바람, 파도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파도, 감정의 파도. 하지만 배는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길에 잡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을사년이 시작됩니다. 700년 전 보호가 본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840만 어르신들이 같은 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천만 국민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2026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각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을사년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달라진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2026년 을사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다음 3일 안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미래가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2026년 을사년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 시대를 통과합시다. 감사합니다.